안녕하세요. 수리 능력 자료에서 마지막 동영상입니다. 자, 분수와 백분율의 대소를 비교할 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자, 문제풀이를 하다 보면 특정 분수가 몇 퍼센트 이상인지 또는 미만인지 그런 것들을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. 그때 어떤 방식으로 비교하는지에 대한 설명이에요. 자,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a분의 b에 해당하는 분수랑 자, 이 분수의 값이 몇 퍼센트 이상이다, 미만이다, 이렇게 비교하라고 하겠죠? 자, 그때는 이 분모에 해당하는 값을 양변에 곱해서 우리가 b와 a의 x%에 해당하는 값을 비교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a의 x%에 해당하는 값이 더 크게 나오면 실제로 해당 분수는 x%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겠죠. 이렇게 비교하는 건데, 이러한 비교 방법은 우리가 계산해야 하는 이 a분의 b라는 분수가 몇 퍼센트인지가 간단하게 계산되지 않을 때, 그럴 때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풀이 방법의 핵심은 결국엔 분모의 x%에 해당하는 값을 계산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그런데 필기시험에서는 이 x%에 해당하는 값으로 5의 배수에 해당하는 값이 많이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분수가 증가율이 어, 25% 이상인지 60% 미만인지 이렇게 5의 배수에 해당하는 백분율 값과 대수 비교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수가 나오든 분모의 5의 배수에 해당하는 백분율 값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. 그때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을 간단한 계산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. 밑에 나와 있는 표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. 간단한 애들이에요. 여러분들 40%에 해당하는 값을 구한다고 하면 당연히 0.4 곱하는 거겠죠. 그런데 50%에 해당하는 값을 구한다고 하면 이게 나누기인데 좀 오탈자가 있네요. 2로 나누어서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90%에 해당하는 값을 구할 때는 0.9를 곱한다라는 개념보다는 10%에 해당하는 값을 이제 빼어서 90%에 해당하는 값을 찾는다라는 생각으로 확인을 해주셔도 좋겠죠. 자, 또한 이제 15%, 25%에 해당하는 값, 구할 때도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고요. 55%, 45%에 해당하는 값을 구할 때도 50%는 50 더하기 5라는 개념으로 50%에 해당하는 값이 절반이잖아요. 거기에다가 그거의 10분의 1. 그러니까 바로 계산할 필요 없이 자릿수만 조정해서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고, 45% 마찬가지입니다. 자, 그리고 35%든 65%든 이렇게 분수값을 조금 이용해 볼 수도 있겠고요.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 눈으로 보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무래도 실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죠? 자, 일단 문제풀이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항상 계산 연습과 실전 문제풀이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시고, 이러한 계산 연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좀 계산력을 갖춘 다음에 실전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. 자, 1번. 이런 문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40%와 비교하라고 하면 952의 40%에 해당하는 값을 찾는다는 생각이고, 어, 9436, 45, 20이니까 오른쪽이 적어도 380보다는 더 큰 숫자가 나오죠? 자, 우변이 더 크고 40%가 안 된다. 정석적으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어요. 자, 우측에 있는 2번은요. 15%는 10% 더하기 5%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분모 327의 10%라고 하면 32.7이고, 5%라고 하면 이거의 절반이니까 16.35겠습니다. 여러분들 곱하기 2 또는 나누기 2 정도의 계산은 언제든 암산으로 간단하게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좀 해두시고요. 이거 두 개 더하면
뭐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만 계산을 하면 49가 나오죠. 그러니까 49.05인가요? 네, 이렇게 나오니까 실제 15%에 해당하는 값은 49.05고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이 분수는 분자가 49에 해당하니까 15%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마저 나머지도 한번 해볼게요. 35%는 여러분들이 3분의 1을 응용해서 비교하는 게 좋아요. 자, 여러분들 642에 3분의 1을 곱한다고 생각하면 214가 나오거든요. 3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는 33.33%잖아요. 그러니까 214가 642의 33.33%예요. 자, 근데 이 값보다 213에 해당하는 값이 더 작으니까 33.33%보다도 더 작으면 당연히 35%보다도 더 작겠죠. 자, 그래서 이렇게 3분의 1을 응용하면 조금은 더 간단하게 확인을 해볼 수도 있어요. 자, 45%는 50% 마이너스 5%예요. 자, 분모 3512의 절반, 50%에 해당하는 값은 1756이고요. 5%에 해당하는 값은 그냥 요거의 10분의 1이니까 175.6이겠죠. 뭐 176을 뺀다고 생각해도 좋고 이렇게 빼면은 뭐 거의 1580 정도 나오게 되니까요. 우변이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0.45를 곱하는 것보다 조금 더 편하다?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. 자, 85%는요, 100에서 자, 10% 빼주고 5% 빼준다라는 느낌이에요. 해볼까요? 자, 1321에서요, 10%에 해당하는 132.1, 5%에 해당하는 66.05, 소수점 이하까지 정확하게 뭐 계산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, 요거 다시 정리하면 1321에서 198 정도 빼주는 거죠. 네. 자, 그러면 1223 요 정도. 200이니까 1123 정도죠. 1123 정도니까 대략 요 정도 나오니까 1118이 더 작으니까 18%, 85%보다 작다. 지금처럼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? 이렇게 어떤 분수값이 몇 퍼센트 이상이냐 또는 뭐 미만이냐 물어볼 때가 많은데 이럴 때는 우리가 다양한 숫자를 통해서 또 5의 배수에 해당하는 비율들을 이렇게 계산하는 연습을 좀 해봐야 되고요. 그 중에 일부는 조금 더 간단하게 뭐 숫자를 쪼개서 계산한다고 할까요? 숫자를 쪼개서 덧셈뺄셈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또 그 중에 일부는 분수값을 이용해서 3분의 1 이용해서 풀었던 거 기억나시죠?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해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스스로 여기까지 한번 풀어보시고 이해가 되셨으면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 네, 자 실제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17년 북미의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전 세계 요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18% 이상인지 자 확인하는 거였고 17년도니까 요 숫자죠. 결론은 1343분의 222가 18% 이상인지 요거를 확인하는 거였어요.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거랑은 달리 1343의 5의 배수가 아니라 18%에 해당하는 값을 구해야겠죠. 222랑 1343의 18%에 해당하는 값을 비교하는 거예요. 지금은 제가 일부러 5의 배수가 아닌 수를 가지고 이렇게 예제 문제를 넣어놨는데요. 그 이유는 거의 대부분 5의 배수로 나오기는 하지만 5의 배수가 아닌 수로 나올 때도 있고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러한 숫자를 좀 비교적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연습을 했으면 한다라는 측면에서 일부러 좀 다른 숫자를 넣어봤습니다. 자, 얘는 어떻게 구할까요? 자, 여러분들 1343에 2배를 하면 얼마죠? 2를 곱하면 2686이에요.
그러면 이렇게 제가 자릿수까지 조정해서 268.6이라고 하면 이게 20%에 해당하는 값이겠죠. 자, 그러면 이거의 10분의 1인 26.86에 해당하는 값은 2%에 해당하는 값일 거고, 요거를 뺀다고 생각해서 나오는 결과는 18%에 해당하는 값일 거예요. 곱하기 0.18 하는 것보다 곱하기 2 암산으로 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자릿수만 조정해서 뺄셈을 이용하는 게 조금은 편할 수 있겠죠. 자, 그래서 보시면 정확하게 계산 안 해도 240 얼마 정도 이렇게 나온다라는 게 확인이 되니까 우변이 더 크다. 그래서 아, 이거는 잘못된 내용이구나라고 확인하실 수 있었겠어요. 자, 그래서 정답은 이번에는 X를 골라야 했던 문제였습니다. 자, 요거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풀이 과정을 짚어보면서 복습을 해보시고요. 요 내용까지 잘 이해하시면 저희가 자료 해석 문제를 풀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계산들에 대해서는 다 알아본 거거든요. 자, 그러니까 요 정도 계산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앞서 설명드린 여러 가지 계산 방법과 요거까지 연습을 많이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었고, 이거 외적으로 조금 더 어려운 문제, 조금 더 복잡한 문제를 활용한 여러 가지 계산 방법, 좀 심화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계산 방법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에 다른 동영상에서 다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수리 능력 자료 해석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계산들 한번 살펴봤고요. 이 정도 연습을 꼭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